서울 외곽 낡은 달동네 40년 넘게 살아온 단독주택. 여기 홀로 살아온 70세 김분옥 할머니가 있습니다. 평생 바느질과 청소로 자식들 키워내고 이제는 혼자 남은 그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오래된 집이 40억짜리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재개발 확정 소식이었죠. 하지만 분옥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아들 며느리에게는 절대로 알리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연락도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와 눈물까지 흘리며 같이 살자고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분옥은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결심합니다. 며느리의 본색을 끝까지 지켜보기로 말이죠. 그리고 며느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시작합니다. 도대체 분옥의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속이 뻥 뚫리는 완벽한 사이다를 느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이 채널은 구독자분들의 좋아요 하나에도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재미있게 보시면서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살포시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서울 외곽 달동네 좁은 골목길 끝에 위치한 낡은 단독주택. 김분옥 할머니는 오늘도 작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죠. 이 집에서 산 지 벌써 43년째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겨우 마련한 이 집에서 세 자녀를 모두 키워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출가해 이제 분옥은 혼자였죠. 큰아들 재우는 IT 회사에 다니며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샀고 며느리 윤지혜와 함께 잘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둘째 딸 은경이는 외국으로 이민을 갔고 막내딸 수진이만 가끔씩 어머니를 찾아왔죠. 분옥은 빨래를 널다 말고 문득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동네 주민센터 직원이 재개발 관련 안내 방송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분옥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동네 전체가 재개발 확정 지역으로 지정됐고 보상 절차가 곧 시작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분옥의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이라는 말은 몇 년 전부터 들려오긴 했지만 이렇게 확정된 건 처음이었죠. 그날 오후 분옥은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사무실 안에는 동네 주민들이 여럿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분옥이 창구로 다가가자 직원이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김분옥 씨 댁은 대지 면적이 넓고 위치가 좋아서 예상 보상금이 상당히 높게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였어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줬습니다. 40억 원 정도라는 말을 들은 순간 분옥은 그만 현기증이 났습니다. 40억이라니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금액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도 바짝 말랐어요. 하지만 분옥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서류를 받아들고 주민센터를 나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분옥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40억이라는 돈,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돈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식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특히 큰아들 재훈과 며느리 지혜는 평소에도 돈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곤 했죠. 분옥은 집 안작은 방에 혼자 앉아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분옥은 천천히 결심을 굳혔어요. 이 사실을 당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특히 재훈과 지혜에게는 절대로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난 10년 동안 분옥을 거의 찾아오지 않았고 명절에도 얼굴 한번 제대로 비추지 않았으니까요. 돈이 생기면 갑자기 효자효부가 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죠. 분옥은 서류를 서랍 깊숙이 감춰두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분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는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죠. 이 비밀이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분옥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분옥은 평소처럼 작은 텃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오후 2시쯤이었죠. 그때 골목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분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 윤지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분옥은 깜짝 놀랐어요. 지혜가 이 집을 찾아온 건 거의 2년 만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과일까지 사들고 오다니 정말 이상했죠. 지혜는 분옥에게 다가와 과일 바구니를 건네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건강하게 지내셨죠? 제가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와서 정말 죄송해요. 분옥은 지혜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메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며느리의 모습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죠. 분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들어와. 지혜는 분옥을 따라 낡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거실, 오래된 가구들, 벽지가 벗겨진 벽. 지혜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눈빛은 바쁘게 집안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어요. 분옥은 보리차를 따라주며 지혜를 관찰했습니다. 뭔가 수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낡은 집에 와서 코를 찌푸리며 빨리 나가려고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죠. 지혜는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혼자 사시기 많이 불편하시죠? 재훈이랑 제가 이야기했는데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요. 같이 사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분옥은 차를 마시다 말고 지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혜는 눈을 피하지 않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분옥의 시선을 받아냈어요. 분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나는 여기가 편한데. 지혜는 당황한 기색 없이 더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 집은 너무 오래됐잖아요.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운데 저희 집은 아파트라서 사계절 내내 쾌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 식사도 챙겨드릴게요. 분옥은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준 적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식사를 챙겨주겠다니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틀림없었죠. 분옥은 일부러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너희들 신경 쓰지 마. 지혜의 얼굴에 잠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금세 미소를 되찾으며 다시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정말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서 그래요. 분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그날 오후 내내 분옥의 집에 머물렀어요. 분옥이 화장실에 가는 동안 지혜는 재빠르게 거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재개발 관련 서류는 분옥이 깊숙이 숨겨두었으니까요. 지혜는 조금 초조한 표정으로 서랍을 다시 닫았습니다. 분옥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지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그날 저녁 지혜는 분옥에게 다시 한번 같이 살자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분옥은 여전히 거절했고 지혜는 아쉬움을 감추며 집을 나섰죠. 하지만 대문을 나서며 지혜가 돌아본 눈빛에는 집요함이 가득했습니다. 분명히 이 집에 뭔가 비밀이 숨어 있다는 확신, 그리고 그걸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는 결심이 역력했죠. 분옥은 지혜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시작됐구나. 그날 이후로 지혜의 방문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분옥의 집을 찾아왔고 매번 선물을 들고 왔죠. 어떤 날은 과일을, 어떤 날은 반찬을,
또 어떤 날은 비싼 건강식품을 들고 오곤 했습니다. 분옥은 겉으로는 고맙다는 말을 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경계심을 높여갔어요. 지혜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 부자연스러웠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지혜는 또다시 분옥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청소 도구까지 들고 왔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집 청소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먼지가 많으면 건강에 안 좋잖아요. 분옥은 지혜의 의도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청소를 핑계로 집 안 구석구석을 뒤지려는 거였죠. 분옥은 일부러 무심한 척 허락했습니다. 그래, 그럼 부탁해. 지혜는 신이 나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걸레질을 하는 동안에도 눈은 계속해서 서랍과 장롱을 훑고 있었습니다. 분옥은 마루에 앉아 지혜의 행동을 하나하나 지켜봤어요. 지혜는 슬쩍슬쩍 서랍을 열어보고 선반 위를 살피고 심지어 벽장 안까지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서류는 찾을 수 없었죠. 분옥은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재개발 서류는 침대 밑 깊숙한 곳 오래된 이불 속에 숨겨두었으니까요. 지혜가 아무리 찾아도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곳이었죠. 청소가 끝난 후 지혜는 땀을 닦으며 분옥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혹시 요즘 동네에서 재개발 이야기 많이 나오던데 들으셨어요? 분옥의 심장이 잠깐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응, 들었어.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복잡한 것 같더라. 지혜는 분옥의 반응을 예리하게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더 캐묻기 시작했죠. 그럼 어머니 집도 재개발 대상인가요? 보상금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분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누가 뭐래?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명히 이 집도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는데 어머니가 모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일부러 숨기는 건 아닐까? 지혜의 머릿속에서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남편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분명히 재개발 대상인데 모른다고만 하시고 서류도 어디 숨겨놓으신 것 같고. 재훈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잖아. 지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알아볼게. 어머니 몰래 말이야. 재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해. 다음 날 아침 지혜는 분옥의 동네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직원에게 분옥의 집 주소를 대며 재개발 보상금 관련 정보를 물어봤죠. 직원은 개인정보라며 쉽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포기하지 않고 며느리라는 신분을 강조하며 끈질기게 물어봤어요. 결국 직원은 대략적인 정보만 살짝 흘려줬습니다. 그 집은 보상금이 꽤 높게 나올 예정이라는 것, 아마 수십억 원대일 거라는 것. 지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수십억이라니.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벌써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죠. 주민센터를 나오며 지혜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이제 확신을 얻었으니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분옥은 그날 오후 우연히 이웃에게서 지혜가 주민센터에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지혜가 사실을 거의 알아낸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분옥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본색을 제대로 확인할 때가 왔다고 말이죠. 지혜가 재개발 사실을 거의 확신하게 된 후 분옥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제부터는 일부러 가난한 척하기로 한 거예요. 며느리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나게 하려면 자신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오후 지혜가 또 찾아왔을 때 분옥은 일부러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낡은 남편 잠바에 구멍난 양말까지 신고 마당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죠. 지혜는 분옥의 모습을 보며 살짝 코를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그 옷은 너무 낡은 거 아니에요. 새 옷 좀 사 입으세요. 분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게 편해.
새 옷은 비싸잖아. 나는 돈이 어디 있니? 지혜는 분옥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돈이 없다는 말, 그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어머니 혹시 생활비 부족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드릴게요. 지혜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분옥은 그 돈을 받으며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죠. 겉으로만 선심 쓰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40억을 노리는 며느리의 위선이 너무나 뻔히 보였으니까요. 며칠 후 분옥은 또 한 번 연기를 펼쳤습니다. 지혜가 방문했을 때 분옥은 일부러 낡은 가전제품을 가리키며 투덜거렸어요. 냉장고가 자꾸 고장나서 걱정이야. 근데 고칠 돈이 없네. 새로 살 돈은 더더욱 없고. 지혜는 분옥의 말을 듣고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정말 돈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시면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지혜는 다시 한번 함께 살자는 제안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적극적이었죠. 어머니 제발 좀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사시지 말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분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이 집이 내 집이잖아. 지혜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미소로 감춰버렸죠. 그날 밤 지혜는 재훈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거절하시는데 어떡하지? 우리가 같이 살아야 나중에 보상금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을 텐데. 재훈은 답답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 어머니 명의로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든지. 지혜는 재훈의 말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래, 그 방법이 있었네.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보상금으로 갚으면 되고 우리는 미리 돈을 쓸 수 있잖아. 지혜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분옥 몰래 서류를 손에 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장을 찍게 할 수 있을까? 며칠 후 지혜는 또다시 분옥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서 뭉치를 가방 속에 숨기고 왔죠. 어머니, 오늘 제가 시장도 보고 왔어요. 같이 저녁 준비할게요. 분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혜를 맞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분옥의 눈은 지혜의 가방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뭔가 수상한 게 들어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죠. 저녁을 먹는 동안 지혜는 계속해서 분옥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소주 한 잔 하시는 게 어때요? 제가 좋은 안주도 준비했는데. 분옥은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술 못 마셔. 요즘 속이 안 좋아서. 지혜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속해서 분옥에게 친절을 베풀며 경계심을 낮추려고 애썼죠. 식사가 끝난 후 지혜는 설거지를 하며 슬쩍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도장 어디에 보관하세요? 나중에 필요한 서류 있으면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분옥은 순간 긴장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장 어디 뒀는지 나도 잘 기억이 안 나. 필요하면 그때 찾아보지 뭐.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장 위치까지 숨기고 있다니 분명히 의심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죠. 하지만 지혜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자신에게 다짐하며 분옥의 집을 나섰어요. 분옥은 지혜가 나간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곧 지혜가 본격적인 행동을 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죠. 분옥은 방 안에 들어가 침대 밑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도장도 함께 꺼내 더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어요. 이번에는 천장 환풍구 안쪽,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뒀죠. 분옥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달빛 아래에서 분옥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며느리가 얼마나 추악한지 세상에 보여주겠다고. 어느 날 오후 분옥은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을 걸어오는데 집 대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분명히 잠그고 나왔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분옥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안방 쪽에서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분옥은 숨을 죽이고 방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지혜가 방안을 완전히 뒤지고 있었죠.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고 옷장도 뒤지고 심지어 침대 시트까지 들춰내고 있었습니다. 분옥은 그 모습을 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참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죠. 분옥은 일부러 기침을 크게 했습니다. 지혜는 깜짝 놀라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저기 어머니 방에 모기가 있는 것 같아서 잡아드리려고요. 분옥은 지혜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래, 모기를 잡으려면 서랍까지 뒤져야 하나. 지혜는 할 말을 잃고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핑계를 대며 집을 나갔죠. 분옥은 지혜의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결정타를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선을 넘는 순간을 말이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김분옥 씨 명의로 대출 신청이 들어왔는데 본인이 신청하신 게 맞냐는 확인 전화였죠. 분옥은 그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자신은 대출 신청을 한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분옥은 은행에 가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신청자는 분명 분옥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신청 경로를 추적해보니 지혜의 전화번호가 연락처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분옥은 그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며느리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몰래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사실, 그것도 수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말이죠. 분옥은 은행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신청한 게 아닙니다. 명의 도용이에요. 즉시 취소해 주세요. 은행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어요. 분옥은 은행을 나와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제가 중요한 서류 가져갈게요. 도장 좀 찍어주셔야 하는데 괜찮으시죠? 분옥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서류인데? 지혜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게 건강보험 관련 서류인데 복잡한 거라서 제가 대신 처리하려고요. 분옥은 피식 웃었습니다. 거짓말이 너무 뻔했죠. 알겠어,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분옥은 막내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내가 내일 좀 와줄 수 있겠니? 급한 일이 있어서. 수진은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끼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분옥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이야기해 줄게. 꼭 와줘. 다음 날 오후 수진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분옥은 수진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재개발 보상금 이야기, 지혜의 수상한 행동들, 그리고 명예 도용 사건까지. 수진은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언니가 그런 짓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엄마, 이건 범죄예요. 당장 고소해야 해요. 분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어. 오늘 지혜가 오면 확실히 정리할 거야. 너는 옆방에 숨어서 다 지켜봐. 그때 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가 도착한 거예요. 수진은 얼른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살짝 열어두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지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서류 가져왔으니까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분옥은 지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죠. 그 서류 정말 건강보험 서류 맞니? 지혜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니. 분옥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건강보험 서류가 아니라 대출 신청서였습니다. 분옥은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고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지혜야, 이게 건강보험 서류로 보이니? 지혜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지혜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 그게 어머니, 건강보험이랑 함께 처리하려고 은행 서류도 같이 가져온 거예요. 헷갈리셨나 봐요.
분홍은 서류를 들어올리며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신청서, 신청 금액 5천만 원, 용도 생활자금. 지혜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분홍은 서류를 내려놓고 지혜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내 명의로 몰래 대출 받으려고 한 거 맞지? 지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재훈이가 회사에서 잘렸고 집 대출 이자도 못 갚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었다고요. 분홍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명의를 도용하는 게 정당화되니 내가 죽으면 그때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은 안 하고 살아있는 동안 다 빼앗아 가려고 했구나.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분홍의 눈에는 그 눈물마저 거짓으로 보였어요.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수진이 나왔습니다. 지혜는 수진을 보고 깜짝 놀랐죠. 수진아, 내가 왜 여기? 수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지혜를 내려다봤습니다. 언니, 이런 짓을 하다니 정말 실망이에요.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혜는 수진에게도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나 좀 도와줘. 우리 정말 힘들어.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든 건 알아요. 하지만 이건 범죄예요. 엄마 명의를 도용하고 집을 몰래 뒤지고 심지어 보상금까지 빼돌리려고 했잖아요. 지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 모두 드러난 이상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분홍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나는 내가 힘든 것 정도는 모르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도 다 알고 있어. 지난 10년 동안 명절에도 제대로 안 오고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하고 나를 무시하고 천대했잖아. 그러다가 돈 냄새 나니까 갑자기 효부 행세하며 들러붙은 거지. 지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분홍의 말은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분홍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가난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내가 돈을 갖게 되니까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 그게 얼마나 역겨운지 아니.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정말. 분홍은 손을 들어 지혜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거짓말은 듣고 싶지 않아. 분홍은 가방에서 은행 서류를 꺼냈습니다. 나는 이미 은행에 가서 4명의 도용권을 신고했어. 그리고 경찰에도 고소장을 준비해뒀어. 지혜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분홍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늦었어. 내가 선을 넘었으니까 이제는 법이 판단할 거야.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 그건 절대 너희 손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고 내 집이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거야. 지혜는 그제야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모든 걸 망쳐버렸다는 것을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지만 분홍은 더 이상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수진이 지혜를 일으켜 세우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 가요. 더 이상 엄마를 괴롭히지 마세요. 지혜는 비틀거리며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돌아보니 분홍은 창가에 서서 무표정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지혜는 그 눈빛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지혜가 떠난 후 분홍은 한동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죠. 배신감, 분노, 그리고 묘한 허탈함까지. 수진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분홍은 수진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오히려 이제야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 수진은 어머니를 부축해서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끓여왔어요. 둘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분홍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분옥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그거 엄마가 너한테 다 줄 생각이야. 수지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엄마 돈이잖아요. 분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이제 나이도 많고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너는 그동안 나를 정말 잘 챙겨줬어. 오빠나 언니랑 다르게 진심으로 날 생각해줬잖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당연한 거예요. 엄마는 우리를 키우시느라 평생을 고생하셨잖아요. 제가 조금 챙겨드리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요. 분옥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게 대단한 거야. 요즘 세상에 자식이 부모 챙기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너는 바쁜 와중에도 매주 나를 찾아왔고 반찬도 해다 주고 병원도 데려다 줬잖아.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너는 모를 거야. 수지는 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여러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분옥도 수진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후 진정된 수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근데 오빠는요? 오빠도 모르고 있어요. 분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직 몰라. 재훈이는 지혜한테만 끌려다니는 것 같더라. 엄마가 직접 이야기해 줄 거야. 며칠 후 분옥은 재훈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재훈은 지혜의 일로 이미 한바탕 난리가 났기에 어머니를 만나는 게 두려웠지만 마지못해 찾아왔죠. 재훈이 들어서자 분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아. 재훈은 어머니의 낯선 어조에 놀라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분옥은 재훈을 똑바로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재훈아, 내 아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지. 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관리를 못했습니다. 분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관리를 못한 게 아니야. 너도 알고 있었잖아. 재개발 보상금 이야기. 재훈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분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다 알아. 너희가 나를 어떻게 봤는지. 가난하고 쓸모없는 늙은이로만 생각했지. 그러다가 돈이 생기니까 태도가 바뀐 거잖아. 재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옥의 말은 전곡을 찔렀으니까요. 분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재훈아, 너는 엄마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야. 하지만 너는 지난 10년 동안 엄마를 진짜 아들처럼 대한 적이 있었니?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분옥은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 재훈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재개발 보상금 서류야. 40억 원이 넘어. 근데 이 돈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재훈은 창백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분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한테 다 줄 거야. 그 애만이 진짜 날 생각해줬으니까.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죠. 어머니를 무시했던 순간들, 전화도 하지 않았던 명절들, 귀찮다며 외면했던 순간들, 모든 게 후회로 밀려왔습니다. 분옥은 재훈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훈아, 이제라도 정신 차려. 돈 때문에 가족을 저버리면 안 돼. 재훈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비틀거리며 집을 나섰죠. 분옥은 재훈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옳은 결정을 했다고 확신했으니까요. 6개월 후 재개발 보상금이 정식으로 지급됐습니다. 분옥은 약속대로 모든 금액을 수진에게 증여했어요. 수진은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지만 결국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어머니를 위한 집을 마련했죠. 서울 근교의 조용한 동네, 햇살 잘 드는 깨끗한 아파트. 분옥은 새 집으로 이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와 가까운 곳에 자신의 집도 마련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어머니를 찾아올 수 있었죠. 어느 날 오후 분옥은 새 집 베란다에 서서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분옥은 문득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지혜의 배신, 재훈의 무관심, 그리고 수진의 헌신, 모든 게 꿈같이 느껴졌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손에 음식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죠.
엄마 점심 가져왔어요. 오늘 엄마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들었어요. 분옥은 미소 지으며 수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서 연락 왔어요. 분옥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뭐래?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과하고 싶다고 한번 뵙고 싶대요. 분옥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만나줄게. 일주일 후 재훈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검소한 옷차림에 초라한 모습이었죠. 재훈은 어머니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분옥은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분노는 이제 많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재훈아, 이제 와서 사과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잘못을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진짜 아들로서 어머니를 모시고 싶습니다. 분옥은 재훈의 눈을 보며 진심인지 확인했습니다. 재훈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가득했어요. 분옥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재훈아, 엄마는 내가 다시 돌아오길 바랐어. 하지만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돌아오길 바랐던 거야. 재훈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 돈보다 소중한 게 가족이라는 걸. 분노는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그걸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하면 돼. 재훈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재훈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왔고 진심으로 챙겨드렸죠. 지혜와는 결국 이혼했고 혼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분옥은 수진 재훈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의 시간이었죠. 분옥은 자녀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 후 분옥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에서 남편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분옥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잘했죠. 우리 아이들 이제 제대로 된 것 같아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분옥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분옥은 미소 지으며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자녀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분옥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돈은 사람의 본색을 드러낸다고 하지만 진짜 가족은 돈이 없어도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자신은 이제야 진짜 가족을 되찾았다고. 분옥은 자녀들 사이에 앉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것은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이제 모두가 알게 됐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분옥 할머니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돈은 사람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진짜 가족은 돈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힘들 때도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주변에도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조금 더 잘해드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